다른 직종에 비해서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신 분들이 사회복지 종사자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이 높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사회복지사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면은 수급 대상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나 왜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좋은 논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 한번 써보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관련된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 이직에 관한 논문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종사자로 있으면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가, 또 이직을 했으면 왜 이직이 됐는가, 그런 내용들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적어서 그런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열악해서 그런가, 그런 원인을 한번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조목조목 알고 싶습니다. 지금 뭐 서울, 경기 쪽뿐만 아니라 전국의 특강을 주제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한테 정보를 지금 얻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는데 또 많이 안 가시고 그때 다 들어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강의를 잘하셔요. 아니요, 그 말씀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자원봉사자는 훌륭한 홍보인이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들은 입소문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지역정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또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기 전에 충분한 자원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홍보를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는 단순히 봉사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에게 반대급부가 있어야 시설을 또 방문을 줄 수 있다. 그 시설의 지역사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한 일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 살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자로 올 수가 있다. 자, 이런 봉사자를 잘 활용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갖춰야 되는가 잘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바자회라든가 먹거리 장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또 도시근교에 있는 노인시설의 경우에는 간단히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좀 이렇게 도시를 벗어나서 좋은 어떤 그런 그 터가 있다면은요, 이런 야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한테 입소문을 통해서 마케터가 되어 시설 홍보도 하고 이미지도 좋은 이미지로 역량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자, 주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냐? 노인복지시설 일반적인 인식, 긍정적인 못하다. 자, 이제 또 시설이 생기면 지역 주민의 땅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설을 설립할 때 이런 그 어려움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은 노인시설은 혐오시설이다. 노인은 또 그 죽음하고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내 마을에 생겨나면 안 된다 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분이시라고요. 저도요, 시설을 설립할 때 보니까 80대신 분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오산리의 노인 요양시설 건립 문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주택 짓는다고 속였다가 주민 집단 반발, 법제 문제가 없다. 구청에서는 그럽니다.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그 시행규칙이나 건축법이 이상이 없으면 허가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평화롭던 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그래서 이제 법적 다툼이 됩니다. 법적 다툼이 되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을 방해한다든가 또 뭐 집단으로 시설을 지지 못하게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처벌받은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은 주민들의 혐오 시설로 비춰져서 토지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설립 무산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자, 제가요, 아까 완주군 구이면 오지다가, 오지 아닙니다. 시내에서, 전주 시내에서 한 8km 떨어졌습니다. 8km 떨어진 외곽에다가 시설을 지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거기는 죽은 땅이나 똑같다고 다 반대를 하시는데 제가 시설을 아름답게 잘 꾸미다 보니까 제 주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근데 땅이 주위에 있는 땅들을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또 바로 옆에 33채 농촌 전원마을 바로 옆에 부지조성을 다 끝내고 지금 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이제 혐오시설에서 완전히 탈바꿈되고 있다. 사실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수막이 붙은 것들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그러길래 제가 스크랩에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양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도 필자의 사례도 한번 보시게. 저도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도 엔지니어 쪽에 상당히 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수리는 자신있게 기계 수리 잘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뭐 상수 설비 이런 것들 농기계 같은 것을 제가 장시간에 오랫동안 3년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신 분들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양기 같은 거 논 가운데서 한번 고장이 나면은 못 심다가 못 심는 이양기가 논 가운데도 고장이 나면은 고수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 안 걸려요? 많이 걸리잖아. 그리고 또 농기계 수리센터가 그때가 엄청 바쁜 그 시기이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뭐 한 3일 뭐 한 일주일씩 걸립니다. 근데 가서 보면요, 프로그 하나에서 또 휘발유 들어가는 카브레타에서 기름이 막혀서 엔진이 시동이 꺼지는 거야. 그 휘발유 자체에 찌꺼기가 들어가 있어갖고 연료 여과기를 막고 있는 거야. 그거 한번 입으로 확 불어넣으니까 시동이 살아나는 거야. 근데 농민들은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제가 봉사활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관계가 좋아지지 안 좋아져요? 그러면 그분이 앞서서 어떻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좋은 지혜와 좋은 그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법적 대응을 하면 법적 대응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사례들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러잖아. 농촌에는 보면 간단한 보일러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보일러도 작동을 잘못해서 또 춥게 냉방에서 주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봉사활동, 조그마한 봉사활동도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계기가 된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것은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과 대립이 침부로 풀리면서 현재는 지역주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이제 농촌의 노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극복 방안은 없는가? 시설의 지역사회 한번 시켜라. 개방직 시키고 자문사도 활용하고 시설에 대한 의식도 전환할 노력을 필요가 있다. 단지 시설이 노인분들이 계시면서 돌아가는 시설이 아니고 시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에 농촌에도 교회가 있고 도시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 있는 교회에서 수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행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봐라. 자, 지역 주민 친목 행사도 한번 여기서 한번 해봐라. 좋잖아요. 좋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볼 필요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자, 또 밤에 이렇게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버섯 재배하는데 자연학습 체험장으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이분들이 왔다 가면 그냥 가요? 어때요? 그냥 가세요? 어떻습니까? 올 때 화장기다 하나 사들고 오면은 어떤 시설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어차피 시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하면 된다 이거죠. 모든 걸 한번 여러분들 오픈 한번 시켜보세요. 어떤 분은요, 제가 시설을 운영하는 걸 쭉 지켜보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 감탄을 받으셔가지고요, 그 할머니들이
가족들이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시설에 오셔가지고 하룻밤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요? 안 지내고 싶어요? 지내고 싶잖아. 그걸 자기 눈으로 본 거야. 근데 그분도 진짜 어려우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거 이동료 컨테이너 박스를 이게 그 경기도 안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안에 주방설 화장실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걸 저희가 후원을 해주고 사주고 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후원금 5,000원짜리 후원금 영수증 영수증 하나 받기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요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활용해서 시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비스만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사회인들한테 조금만 여러분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사회인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통째로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자원 있어요. 얼마나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지료용지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다 끼워놓고 여러분들 명함투에다가 지료용지 쉽게 말하면 지로번호 은행 부자번호 적어갖고 안 들리도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최선을 다해봐. 여러분들 이 사회는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아요. 근데 머드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 또 챙겨보다가 머드로 쪽쟁이 것도 하나 있으면 됐지 그거 2개 3개를 갖다가 똑같이 하고 올라가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걸 안다 이거야. 네, 종교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안다 이거야 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후원도 받아봤다. 자, 그래서 이제 입지 조건은 뭐냐? 그냥 노인설이나 혹시라도 여러분 도시에 있다든가 농촌에 있다가도 내가 괜찮은 곳에 가서 한번 이렇게 농촌의 복지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민동락복지 공동체 같은 데 농촌에 보자. 그분도 농촌의 자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농촌의 자원. 자, 이런 입지 조건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요새 가을철에 농민들이 요즘 무금 싸요 안 싸요? 싸요. 엄청 싸잖아. 근데 요즘 무나 배추밭에 가니까 지천에 널리는 것들이 무, 배추야. 저희도 전화가 많이 와요. 배추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 무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 어떤 분들은 무가 하나에 한 2, 3kg 이렇게 커요. 저도 그 농사길 안 집었어요. 그걸 40kg짜리 마대다가 몇 개 마대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저도 농사 많이 지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광주에 이렇게 사회복지 연관된 분들 갖다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자원이다 이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정부 지원을 안 받고도 운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가 복지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도 앞으로요. 시설이 인증제당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다 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증제에서 미달된 시설들은 지원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인증제 도입하는데 거기다 기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봐요. 여러분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프로포절을 여러분들 해가지고 정부에서 예산 따르니다가 기준 두는 것보다도 프로포절에다가 해서 뭡니까?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힘들게 노력할 필요 없이 이런 새로운 시설도 한번 창의를 해봐요. 여러분들 답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요.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 다 농촌에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배추나 무밭에 보니까 시래기다 그죠? 시래기다 그죠? 쓸갈이다고 하고 시래기다고 그러는데 그 시래기가 지천에 널리는 거야. 근데 도시민들이 제가 서울 같은 데 갈 때 저는 돈이 없어요. 많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낼 것은 농산물입니다. 그죠? 봄에 매실 나오면 매실 들고 다니고 여름에 복숭아 나오면 복숭아 들고 다니고 가을에 은행 나오면 내년 3월달까지는 은행 가지고 다닙니다. 저당성이 좋으니까. 좋잖아요. 이게 자연을 잘 활용을 해야죠. 자, 무실가도 지금 많이 말리 났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갈 때 그거 비닐봉지 하나 넣어다 주면 좋아라 안 좋아라 그래요? 충분히 좋아라 그러잖아. 작년에 같은 경우는 곶감도 많이 말려서 많이 해놨는데 올해는 곶감이 다 벨이 있어. 날이 뜨거워갖고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곶감 한 20점 이상 깎아놨는데 싹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곶감 맛을 다 볼 수 있을 판인데 못 봤어요. 또 어떻습니까? 도가지다가 제가 우리 집에 옛날에 이제 뒷장에 나온 다음에 옛날에 노인분들이 쓰던 독이 아까서 막 그분들인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장도가지가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 갑니다. 충청도까지도 가고 서산까지도 갑니다. 또 서울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면은
그건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모아놓은 곳이 한 50개가 돼요. 모가지가. 그러니까 그 속에 지금 간 같은 거 다 넣어놨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개인 것, 콩이라든가, 아까 들깨라든가, 참깨 같은 거 노인분들 다 번호 매겨가지고 놓았습니다. 걷다 저장합니다. 저장이 좋잖아요. 감도 걷다가 많이 저장해놨는데, 날씨가 뜨겁고 다 보니까 곰팡이가 쓸었어. 그래서 무 쓸가리 같은 이런 것만 잘 자원 활용해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 집에 한 번씩은 지인들한 자원봉사한테 그 소포장해 갖고 삶아서 말려서 노인분들 잘하시잖아요. 불대신하면 잘합니다. 서로 대신합니다. 또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막걸리 한 잔에 사다 주봐. 최고 좋아라고. 저는 막걸리 잘 사드립니다. 많이는 안 드리고요. 조금 사드립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불 떼십니다. 어떻습니까? 파가 넓으니까 그 대나무 그 하나 끊어서 나무 사이에다 걸쳐놓고 걸어놓으면 자연적으로 건조됩니다.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자연적으로 하다가 건조됩니다. 그래서 깜깜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은요, 비 안 맞는 곳에 잘 놓으면요, 무 그 시래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것도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팔으란 것이 아니라 가족한테 지인한테 보내보라 이거야.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있느냐고. 그래서 아까 저기 이동용 조립식이 아니라 이동용 저런 주택도 그 지인들이 그걸 사주신 거예요. 얼마나 나와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미안하잖아요. 어쨌든 저도 보면은 저도 사회복지사라고 있는데 저한테 지뢰공지 많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야. 이건 아닌데. 이게 그 지뢰용지도 여러분들 잘 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 이미지를 잘 한번 부각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지뢰용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강의 오래 하다 보니까요. 사회복지 학생들이 자동차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대학생들 학비가 다 전액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편입해갖고 많이 돌았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몇 년 전에 거액의 저한테 후원을 해준다고 제가 그 사연했습니다. 저보다도 어려운 시절에 해둘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런 후원금들이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꼭 지루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복지가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주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주는 복지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것이 더 많더라. 아시겠어요?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자, 그래서 이제 입지 조건을 잘 잡아라. 자, 건물은요 다시 부수고 다시 새로 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시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가장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시설이나 여러분들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또 어릴 때 농촌에 살고 10년 정도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요. 산 기란 게 있습니다. 산 맥을 짚습니다. 저는. 지금도 산에 가서 손 딱 대보면 기 나옵니다. 그런 자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터를 잘 고를 수 있는 터는 한국산 소나무, 니기다 소나무 일본산입니다. 소나무 적송이라고 불구소나무 적송 있죠? 조선 소나무, 여러분들 정원에 가끔 보면 비싼 소나무 많이 심어져 있죠? 그 소나무가 군락지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 타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뭐 풍수지리 잘 보신 분들, 뭐 직관이라든가 뭐 동양 철학을 뭐 했다, 뭐 어르신 분들 막 많잖아요. 그런 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국산 소나무가 제일로 잘 자란 곳이 묘지자리나 집터자리나 제일 좋더라. 그 소나무 민감해서 아무데나 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 소나무를 우리가 그 국산 소나무 적송을 왜 주로 정원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까? 왜 많이 쓸까요? 좋은 터라고 하려고. 또 선물 있어요, 선물. 이쁘니까요. 답이 나올 때만 하는데. 네? 네? 크게. 귀 노인하다 보니까 귀 먹었어요. 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도와질 것 같아서. 답이 나오는데 더. 오래오래 사니까. 네? 또. 땅하고 딱 맞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소나무, 국산 소나무는 어쨌습니까? 무지개 큽니다. 무지개 커요. 온갖 고난과 여건, 기후와 여러 조건에서 무지개 큽니다. 그래서 생명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지개 크고 사시사철 그잖아요. 지금 다른 낙엽들은 어떻습니까? 눈 오게 다 졌어요, 안 졌어요? 다 졌잖아. 이 소나무는 어때요? 크잖아. 흙을 무지개 크잖아. 자, 옛날엔 그러잖아. 옛말 있잖아. 등급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왜 그랬을까요? 나무는 내가버리니까 좋은 것은. 네? 좋은 것은 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소나무가 더 값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더 나가잖아.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또 지금의 현대인들이 소나무를 좋아하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피톤치드라는 것은 한번 소나무 옹기부르면 피톤치드는 별로 안 나와. 나무를 안 건드려야 돼. 소나무가 살살짝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훈이 된다. 그래서 소나무가 잘 자란 지역은 여러분들이 시설 조건으로 최고로 좋더라.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책에 안 나와요. 내가 연구해보고 지금까지 경험해선 지역은 제일 좋더라. 몇 자라도 제일 좋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정남향을 따져서 정남향이 아니더라도 그런 소나무가 잘 자란 곳은 여러분들 입지가 가장 좋더라. 그래서 먼저 그렇게 입지를 선정하십시오. 자, 그 대신 노인복지사는 도시에서 승차로 철도편에서 1시간 이내 거리가 좋더라. 지금은 전국에 KTX가 다 어떻습니까? 다 접근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연결망이 잘 됐다 할지라도 거리가 너무나 멀리면 안 된다. 특히나 요양시설은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지금도 여러분 광주에서 보세요. 광주도 우리 동문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광주 외곽에 있는 요양시설은 정원이 다 미달되어 있어요. 광주 시내에 쉽게 말하면 시설이 설립된 곳은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근데 시설을 벗어난 곳은 없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볼지는 몰라도요. 일반 소규모 요양시설들은 여러분들 조그마한 농어촌에서 해서는 큰 앞으로 비전이 있다. 또 아까 인증제도 실시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그 엄격한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자, 또 한 가지 시설 직원이나 자, 그래 요양시설도 보세요. 요양시설들이 의료파트에서 보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들이 수요가 많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물리치료사들은 도시를 벗어난 농촌에서 시설을 설립하면 이분들의 직원으로 모집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자연적인 터의 미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터를 고를 때 뭡니까? 건들지 마시고 있는 나무들은 자연은 건들지 마시고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건축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혹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다. 만약에 내가 사회복지사를 하다가 노인시설 하다가 사회복지 다른 쪽에 장애인이나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런 용도도 고려해서 터를 잘 잡을 필요성이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전망이 확 트인 자연적인 지형을 택하라. 앞이 산이 막혀서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산이 막히면 우울증 환자가 많이 발생이 안 해요? 답답하잖아. 사람,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왜 마음이 확 트일까요? 네? 그래, 모든 것이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이니까. 눈에서는 사물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이는 것이 뭐냐? 사물이 잘 보이니까 좋은 거야. 근데 앞이 막히면 답답합니다. 자, 이래서 되도록이면은, 전망이 확 트이는 자연적인 지형을 택하라. 자, 이제 터를 볼 때, 자연이 살아있는 정비되지 않은 땅과 가피 절하는 곳을 중심으로 살펴라. 자, 대부분 터들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산업물 폐기물들이 많이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고 위에다가 매립해서 이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여러분들 건물 하시면 건물 붕괴도 잘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또 여러분들 도시를 벗어나면 농촌에 가면 지하수 먹어요? 안 먹어요? 지하수 먹으면 이게 다 오염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끔 보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래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이 터를 잡아서 터를 만들어 놓고 땅을 파는 것들은 잘 염두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럴 때 자문을 어디서 해보니 지역 주민들한테 자문 구해보세요. 지역 주민들한테 간단한 음료수 한 박스 사다 주고 거기에 터가 옛날에 지형이 어떻습니까? 뭐 그분들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기기를 이용해서 지형을 조사한다면서 여러분들 정확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는 되도록이면 일조량이 많은 우리가 햇빛에 비타민 D가 많다 그죠? 자, 사람이나 식물이나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시계 달빛은 없어도 햇빛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일조량이 많은 곳. 자, 또 경관이 확트이고 경사가 너무나 가파르지 않는 곳. 자, 노인의 사망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군요. 자, 경사도가 심하면 노인분들이 보행에다가 많이 넘어지 안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디를 먼저 많이 다칠까요? 네? 네, 고관절이 제일로 많이 떨어집니다. 고관절 나갑니다. 노인분들의 고관절이 먼저 나가면 노인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건강을 되찾기가 어렵다. 경사가 심한 곳은 지금부터가 문제다. 겨울이 문제다. 자, 노인분들 또 눈이 오면 많이 나가실라나 안 나가실라 그래요?
더 나가실라 어려워. 요양시설은 안 나가신가? 요양시설은 몸이 불편하니까 안 나가시는데 양육시설은 어때요? 아, 옷 2개, 3개 입고 나가. 여러분 양육시설 안 해봤으니 그래요. 자, 젊은이들은 똑같아요. 자, 노인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노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기능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어하고 똑같은 사물도 보고 싶은 게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눈이 오면 이분들이 더 많이 나가시려고 한다. 왜냐?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새로운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더 급합니다, 이분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눈 닫습니다. 근데 경사도가 10에서 넘어지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 시사장 책임이야. 자, 노인분들은 보험도 별로 안 돼요. 여러분들 노인분들 화재보험 넣어봤자 1,000만 원뿐이 안 나와. 사기보험 해봤자 다치봤자 돈 몇백만 원 안 나와. 보험이 없어요. 그런 보험이 안 만들어져. 왜냐? 보험회사에서 노인분들은 그런 쪽으로 보험료 다 물어주고 나면 보험회사 운영 못하기 때문에 보험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경사도가 약한 곳을 택하라. 그 다음에 나지막한 산이나 숲이 있는 지형이 필요하고요. 또 6째 도시 인근 외곽을 선택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보라. 자, 이것은 뭐냐? 그냥 단지 시설우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잖아.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여기다 노인주택을 한번 지고 싶다. 그냥 터를 내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터를 기존으로 좀 잘 활용해서 그냥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전시가 말씀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하고 싶다. 어떤 수익사업을 좀 하고 싶다면은 그런 전망성이 좋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동산을 땅을 택하라. 자, 그 다음에 5째, 거꾸로 나왔습니다. 건강한 노인의 생활과 차후 대체시로 전할 수 있는 지형, 또 비석비토, 이것은 뭐냐? 흙이 너무나 찰흙이나 이런 그 흙이 이제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닌 이런 흙이라 좋다 이거지. 그래 배수도 잘 되고 또 건물에 습도 안 차고 좋다 이거죠. 근데 그제 마사 같은 게 좋습니다. 마사토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진흙이나 찰흙 종류의 흙이 이렇게 있으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무가 금방 이렇게 뭡니까 그 껍질이 이렇게 다 벗겨지고 수명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나무는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습입니다. 습에 다 약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과일나무 중에서 배나무가 습기는 좀 강한 편이에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요 복숭아나 감 같은 것은요 습이 많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맛이 없어요. 당도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좋은 땅도 잘 고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임로 조건. 자, 지임로 조건도요. 자, 무조건 내가 땅이 앞에 있다고 해서 건축화가 다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요. 만약에 그 건축을 하시기 전에 시군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임로 가감차선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또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단지 그냥 시군에 뭐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지임로 가감차선 같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뭐 그 기존 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고 여러분들 건축을 했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시군에 민원실에다가 질의서라고 있습니다. 질의서 써놓으세요. 질의서를 직접 제출해서요. 답을 시장군수 직인이 찍힌 답을 여러분들 받아놓으셔야 큰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산간지대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비탈진 곳은 그 응급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 작년에 저희 집에 보일러실에 조그마한 화재가 한번 났습니다. 그 건물로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 보일러실 화재가 났는데요. 뭐 소방차 뭐 5분 대기하고 5분 내에 뭐 출동한다. 저희들 보니까 50분 걸리더라고요. 10분 걸리면 되는데 소방차는 50분 걸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몰라도 5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이 바로바로 안 되는 곳은 화재가 나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또 어떻습니까? 산간지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비탈진 도로가 북벽이라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 겨울철에 보행과 차량이 어려워지므로 응급 환자가 발생되더라도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저희는 필수적으로 사륜 자동차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와도 사륜은 넣으니까요 다닐만 하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염화칼슘 많이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염화칼슘 많이 사용하면 나무는 다 고사됩니다. 그래서 가로수들이 시군에서 가로수 많이 심어놓고 겨울에 염화칼슘 많이 뿌리면 어떻습니까? 다 죽어요. 그래서 가로수 나무가 오래 못 가는 거야.
다른 거 아닙니다. 연막가시면 식물의 독입니다. 독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연막가시문을 뿌리서는 정원수나 유실수에 고사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식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상수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장을 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야 되는데, 물도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못 먹는 물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미리 사진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서 물을 관정을 해서 지하수 공사를 해보니까 그 지지를 쉽게 말하면 그 식수로서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먼저 잠을 얻어서 지하수 관정을 하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하수 업자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식수로 가능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러죠? 파놓고 나서 못 먹는 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왜냐? 마을에 이런 축사나 광산, 폐광 같은 거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사전에 수질 검사를 의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지역 주민들이 혹시 수질 검사를 안 했으면은 수질 검사를 한번 해서 이 물이 어떤가 한번 보라. 자, 전기도 그래요. 전기도 도시에서 또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에서 200m가 넘으면은 1m당 48,400원의 비용을 여러분들이 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농촌 지역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시설을 헐떡해보면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럼 땅값보다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지쳐서 이걸 못 온다. 또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도 전신대 2개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또 이게 있어요. 대부분 전기가 단상으로 해서 220V 전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나중에 건축을 하실 때는 2층으로 한다, 3층으로 할 때는 노이자 시설에서 그 비탈진 그 계단이 없으면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그 설치해서 그 가동이 되려면 380V 전기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220V보다도 380V로 신청해서 전기를 끌어놔야만이 나중에 비용 부담이 많이 안 간다. 자, 의료복지시설. 이것은 전국에 어디나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 또 주위 환경, 축사, 소각장, 오수처리장, 공장 이런 것들이 또 묘수 이런 것들이 주위 환경을 주셔야 된다. 왜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괜찮게 저지만은 노인분들이 입소해갖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자, 노인분들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자, 노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는 더 많은 지혜와 상식이 더 많다. 그리고 특히나 양로시설은 이분들이 판단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자연은 이런 지형을 용서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곳이다가 이런 산 능선에다가 집 한 채 짓고 살고 싶죠? 그런 욕심 있어요, 없어요? 욕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이런 곳은 노인시설이 안 된다. 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곳이다가 호수 옆에다가 집 많이 짓니까 안 짓니까? 근데 노인시설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돼. 왜 그럴까요? 습한.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또 왜 그럴까요? 자살. 그래요. 노인들의 우울의 자살률이 제일 높더라. 제가 옛날에 호주에 있어 보니까 호주에서도 시설에서 바닥 호수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3층, 4층에서 뛰어내린대요. 사실 그러잖아요. 자, 시설에서 아무리 서비스가 잘 됐고 시설이 잘 됐다 할지라도 가족의 충격만큼 못 합니다. 참 그러잖아. 평생 동안 자기가 그 젊음이 있을 때는 이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다한 거야. 근데 어느 날 특히나 이제 여기 그 남자 선생님들은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할머니들은 몸을 움직이실 수만 있으면은 걸레질을 하니까 시설에 안 모시는데 이제 요양시설도 다릅니다. 양육시설 여러분들 안 하신 게 내가 말씀드리는데 양육시설은요 할아버지들은 걸레질도 안 하시잖아. 관리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혼자 되시면 가족들이 다 동의해서 시설을 모시려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들도요 처음에 시설 오시면은 진짜 닭이똥 같은 눈물 흘리십니다. 흘리셔요. 펑펑펑펑 울어요. 저녁 2시, 3시 돼갖고 벽이 붕붕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벽을 이마로 받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뭘 하느냐, 이런 데다가 몸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요양시설 양로 또 이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예. 노인분들이 또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밤에 우암증으로 나가십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있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정신도 있고 그러신데 왜 사시냐고. 근데 조금 적이신 분들은 조끼를 제가 입히나 이렇게 해요. 저희 노인복지시설 조끼를 하나만 입히는입니다. 조끼 다 벗어버려요. 또 팔찌도 이렇게 끼워놨잖아요. 팔찌도 다 띄워놓고 목걸이도 다 띄워놓고 다 나갑니다. 가실 때는 개운하게 벗어놓고 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예래서 당신 더 잘하면서 시설에다가 들어간 입고다가 센스 달아나가고 노인들 가면은 배를 삐 울리게 만들어놓으라고 하지 그러냐. 근데 그래 안 가십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녹일 수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좀 힘드신 분 오시면요, 같이 방에서 같이 잡니다. 같이 자. 한 일주일씩 같이 자면요, 그게 이제 조금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사주의가 제일 높더라. 그래서 이런 곳은 어느 위치가 좋은 거요? 여러분들 그냥 휴양지로서 며칠씩 쉬었다 갈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게스트하우스, 잠깐 이렇게 노인분들 몇 달씩 체류하면서 이렇게 조금 휴양할 수 있는 휴양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주거시설은 부적합하다. 예, 혹시라도 이런 입지를 여러분 고르지 마시라. 근데 젊은이들 그잖아. 젊은이들이 호수를 좋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고 있는 분들이 호수를 더 좋아하는 거야. 바다 좋아하고 이런 호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야. 눈으로 시각으로 보면서 뭘 얻으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안 좋더라. 아시겠어요? 확실히 이런 거 부르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 노인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충동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발생한다든가 충동이 일어나 버리면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자, 또 이것도 있어요. 자, 저번에도 강원도 산사태나 서울의 우면산 사태도 봐 이런 곳이에요. 자, 이런 곳을 절개지를 막 아무렇게 절개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계곡물이 요즘 어떻습니까? 뭐 요즘 뭐 게릴라성 뭐 호운에 뭐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계곡 불어나면 이런 집들이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잖아. 왜 이런 걸 심으시냐고. 자연은요 여러분들한테 교훈을 줍니다. 자연은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혹독한 여러분들한테 벌을 준다는 얘기야. 아직까지 자연을 이긴 사람 없어요. 정복자는 없습니다. 가끔 가서 보면 그래요. 그 땅 좀 만들라고 뭐 좀 하려고 하면서 막 다 파헤치는데 너무나 아까 나무 이런 데로 보세요. 몇십 년, 몇백 년 큰 나무들 넘어가는 거 보면 그냥 눈물이 펑펑펑 나와요. 왜 그 나무를 죽여야 됩니까? 자, 이런 지형은 여러분들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야. 시설에서는 아주 부적합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별장식도 부적합하다. 이런 곳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하시라. 그래서 경상도가 심은 곳은 또 낙석도 되고 이래서 어떻습니까? 토사가 밀려서 이런 인명 피해도 발생을 해요. 뭡니까? 왜 그 강원도 그 정말 좋은 곳이다가 깎아 내리서 그걸 갖다가 그걸 거기다가 펜션을 짓고 뭘 짓니까? 세상에. 내가 눈이 시야가 더 좋고 잘 보이는 곳은 내 욕심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지역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이거죠. 거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여러분한테 혹독한 교훈을 준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여러분들 택하지 마시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경사도가 심하고 침열수가 우태한 지역은 뭡니까? 불이 여기서 화재가 나면요 불이 날아다닌다. 불이 날아다녀요. 불이 바람 불으면요 2km, 3km씩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불이. 여기서 불 나면 여기까지 안 옮기다 금방 순식간에 옮긴다 이거야. 그러면 소방차가速도가 몇 시간 걸려요? 50분. 더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낙석이 심하고 경사가 심한 곳은 택하지 말고요. 자연 좋잖아요. 얼마나 보는 것은만 너무나 아깝잖아. 왜 훼손시키냐 이거예요. 자, 이런 데 시설하면은 절대적으로 지형은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하지 않는다. 자,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자, 계곡물이 질보다 높은 이런 지역도 위험해 안 위험할까요? 위험합니다. 이런 이도요 평상시 물이 가발 내려가다가 비가 많이 넘으면은 계곡을 넘치면은 어떻습니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그 사례니까
이런 위험한 지형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계곡과 접한 지형은 선택할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곳을 택하라. 자, 이런 것, 이것도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회에 여러분들 잘 배워서 정말 좋은 지혜로서 나중에 좋은 시설을 지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좋은 초심의 뜻이 그 성공에 이를 수가 있다. 자, 돌에 또 바닥 붙어 있는 지형. 자, 요양시설은 아까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분들은 큰 저기가 없는데, 양로시설은 어떻습니까? 도로가 옆에 있으면 소음은 호흡계, 신경계 질환 이런 것 대해 노인에 좋지 않다 이거지. 그리고 이런 곳이 하면 노인분들 며칠 살다가 가방 싸고 다른 데로 가십니다. 가셔요. 자, 또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배 증상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차가 지나가면은 자기 자녀가 온다고 해서 막 나가시려고 그럽니다. 저희 또 보면은요, 불필요하게 앞에 바리게 떨쳐놔서 이렇게 못 들게 하시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면 약간 경증에 층위가 있는 분들이 아들 있다고 막 나갑니다. 따라 나가려고 합니다. 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친구 어머니인데 이제 오셔가지고 건강하세요. 근데 가족의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갖고 저희 집에 오시는데 이틀 거리, 3일 거리 이렇게 시내를 나가세요. 그럼 나가시면 들어올 때 저희가 모시고 오는데 한 번은 이 할머니가 나가시다가 동네 마을 주민한테 그랬던 모양이에요. 곱게 차려입고 나가시는데 동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시설에서 2달 동안 집에 막 잠궈 놓고 밥도 안 줘갖고 배가 고파서 지금 탈출해갖고 나가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시다가 일일이 신고를 한 거야. 신고 접수니까 경찰 출동이 안 해요. 와서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고 이제 그 담당 경찰관이 우리 집에 시달이 너무나 잘하니까 전화가 왔더라. 그러니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아들한테 직접 전화를 넣으라고. 그때 아들한테 전화 넣으니까 나 어제도 우리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고. 그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런까지도 감안하시는데, 자,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차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노인들이 손들으면 도시 외곽에서는 다 태워줍니다. 그 이분들을 모시고 하다가 좀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시내 아무 데나 내놓고 그냥 가셔버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노인분들이 바로 이제 전화만 해놓으면 경찰서 신고만 해놓으면요, 금방 어디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혹시 이분들이 차만 타고 사람 곁에서만 있으면요, 전국에 다 뜨니까 금방 찾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실종이나 돼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저희 집 물타리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데나 앞에 창관을 안 나가면 창문 열어놔고 베란다 나가고 다 그러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노인의 교통사고 절반은 지방도에서 발생되면 교통안전시설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노인분들 신호 같은 거 못 보시는 것은 눈에 감지를 못 하시니까 그러십니다. 자, 이런 것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로에 바짝 붙어있는 지형은 여러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매립해서 만든 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재생골재가 매립된 토양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다. 가끔씩 보면은요, 사람들이 돈만 된다면 아는 것이 없어. 다 올라가 돈만 된다면. 근데 그런 사람 다 잡아가더라고. 돈만 된다면. 보세요. 이렇게 자연도 보세요. 좋게 깎아서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재생골재 갖다 몽땅 몰아 넣어가지고 소금 건드리며 주택을 지는 거야. 자, 그래서 또 지하수 물을 뽑아 먹고, 여러분. 그러면 질병이 걸려, 안 걸리고? 질병이 걸리는 거야. 자, 이런 것도 땅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미리, 지역 주민들 아까 음료수 한 박스만 사주면 정보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그래서 또 재생골재는 건축물 시멘트 덩어리. 그런 가만히 보니까 환경 폐기물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안 봤지만 이분들이 여러분들 건축을 이런 것을 환경 골재업체가 가져가서 빠수면 이 골재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 골재를 다 재생골재가 어디로 활용이 될까요? 다 매립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땅으로. 근데 그게 분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도. 아수건 덩어리가 더글더글더글해요, 시커먼 것들이. 또 어떻습니까? 건축에서 이런 석고보도 같은 것이라든가 성명 같은 것이 분리가 돼야 돼, 안 돼요? 돼야 되는데 막 섞어 있다는 얘기야. 이게 땅으로 다 매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그 지하수 물을 여러분들 다 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과 바로 연관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디에도 보세요. 어디에도 방송 보니까 서울시 뭐 서울 경기 쪽에 수돗물에서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자, 어떻습니까? 생수회사에서 막 냄새 난다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생수회사에서 냄새 난다면 그 생수회사는 문 닫아야 돼. 근데 서울시에서,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시나 도에서는 그 수돗물 그 형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을 먹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기가 된다. 자, 이런 곳이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 축대를 쌓으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부실이 돼, 안 돼요? 부실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축대를 많이 쌓으면 땅값보다도 많이 맥히더라.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축대를 해서 매립을 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나무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문을 구해요. 저는 소나무를 이식을 하면 100% 거의 살립니다. 소나무가 잘 죽는 원인은요, 분이 깨진다고 그죠? 가끔 소나무는요, 그 뿌리를 그 조경업자들이 크게 분을 떠서 가져가야 되는데 운반하기가 힘들어 버리니까 분을 적게 뜹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일을 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서울의 유명한 조경업자들은요, 소나무 하나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간다고 그러지요. 김제에서 소나무를 하나 가지고 서울로 가는데 5일을 잡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면 갈까요? 3시간 가는데 5일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5일에 서울까지 5톤 차다 하나 싣고 간 뒤에 비용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00만 원 받게 됐대요. 5일. 근데 그분 것만 전국으로 그분만 운반하고 가는데 그분 그 조경업자가 당신이 걸어오는 거리로서 천천히 오라고 그래요. 왜냐? 자동차 충격을 좀 분이 깨지면 소나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미안하지만은 소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릴 시기에는 3년에서 5년이 돼야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경업자들이 심은 나무들이 한 3년 동안은 자체 영양 때문에 살아갑니다. 자체 분을 크게 떠도 영양 때문에 한 3년을 살아가는데 뿌리를 내릴 시기에 보면은요, 땅속에 매립된 메리토가 건축 폐기물로 돼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야. 이분이 두 번째, 한 번 심어놓고 고사됐어. 근데 또 심어놓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번 땅을 파봅시다 했더니 좀 파보니까 어떻습니까? 1.5m 파보니까 그때 폐고체가 나오더라고. 이게 뿌리가 폐고체 내리면서 어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아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소나무도 이런 입지 조건을 잘 고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다음 토양에 민감한 적송 소나무는 산간 오지에 오염되지 않는 토양과 공해가 없는 곳에 산다. 이 소나무는 그래요. 공해가 있다든가 오염되는 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의 건강을 찾으려면 우리 고유의 소나무 적송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부지로 적합하다. 그래서 사례도 보면은요, 니기다 소나무라고 반드시 이렇게 일직선 올라가는 일본산입니다. 그것은 음진하고 다 잘 살아요, 여러분들. 그 소나무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소나무 있는 니기다 소나무 말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그 우리나라에 너무나 벌목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연료값으로 산업이 황폐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번식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카시아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다. 저기 쌀이나무, 그 다음에 니기다 소나무를 많이 준 거예요. 근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니기다 소나무도요, 지금 펄프 재질을 만드는데 송진이 많이 나오니까 화학 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사실 일본에서 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잘, 좋은 종류들 주면, 편백같이 좋은 것들 이미 줬으면 편백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거 진작좀 줘서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압, 송전, 철탑과 선료가 있는 지역. 자, 이런 것도 잘 보라. 자, 지금 뭡니까? 이런 그 고압, 송전, 철탑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마찰이 빚어지고 그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한국전력 시금함이 전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민영 안 되고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철로 부지나 이런 선로 부분에서 노인성 질환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정확한 아직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인터넷상에 보면은 백혈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신경계 질환 이런 그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철탑 부근에는 이 소유가, 이 철탑 부근 소유는 개인 것이 아닙니다. 한잔의 소유다. 아시겠어요? 그 철탑 부근에, 철탑이 공중으로 지나는데 밑에다 집을 지으려면 건축가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선로 밑에도 한전 소유야, 여러분들. 선이 지나는 곳도 한전 선로고, 이 철탑이 있는 부분도 한전의 소유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떠나서 철탑이 있는 곳은 전자파가 있고 뭐 전기파가 있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노인들이 입소를 낳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송전 그 철탑이 최하 15,000볼트에서 뭐 한 60만, 70만 볼트까지 전기가 흐른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전기세 비싼데 매트 깔고 많이 주무시는데 매트에서도 전기 뭡니까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체에 과연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곳은 여러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뭐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관리법상 공인용 산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허가가 나는 곳이 있고 안 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어디는 산지가 허가가 나더라. 무턱대고 사지 마시고요. 이것도 시군에 가서 질의를 한번 해보시라. 아유, 나 아는 공무원이 그러는데 거기는 괜찮다고 하더라. 여러분들 그 완전히 그 사시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시군에서 민원실에다가 내가 산 몇 번지다가 건축을 노인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허가가 떨어집니까 해서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면 구입하셔도 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떨어진 곳이 나면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질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구두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형질 변경도 마찬가지. 형질 변경이 형질 변경은 임야가 형질 변경이 제로 가능합니다. 농지는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줘야 논이나 밭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줘야만이 형질 변경을 합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임야는 그런 비용이 좀 적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산지도 무택되고 건축을 해놨다가 그 건축을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건축 시기에 맞추어서 형질 변경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가끔 보면 지적도 같은 것은 잘 못 보시죠. 그래요. 아무래도 사회복지를 하시다 보니까 지적도를 잘 못 보시가지고 중간에서 토지를 소개하신 분들의 웃지 못할 사연들이 많이 벌어지고 어떤 분은 땅을 샀대요. 부동산업자가 저기 땅이 기다려서 그런 도면을 보고 사진 찍어갖고 하도 좋아서 땅을 샀대요. 근데 나중에 등기하려면 해보니까 자기 것이 아닌 거야. 옆에 있는 땅을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문적인 자문을 잘 구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지형을 골라라. 자, 좋은 터가 복을 불러온 것은 뭐니? 이렇게 무택되고 개발하지 말아라. 자, 이런 자연의 소나무를 잘 살려놓으면은 아까 소나무에서 피톤치드라는 것이 많이 발생해서 노인성, 냄새라든가 기관, 천식 이런 데 정말 적합할 수 있는 나무의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라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또 절토를 하기 위해서 문배를 파헤치는 소나무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않는 지형을 택하라. 자, 또 이제 그렇습니다. 건축을 한다면 내가 20명의 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20명분의 정화조만 해당하는 것은 묻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새로 해야 공사해야 돼. 그러면 어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정화조를 설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런 것은 조금 20인분이나 30명분이나 차이가 별로 안 가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해놓으라.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쓸 수 있는 용량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들이 법적 기준에 맞는 집을 지라. 자, 노인복지법, 그 다음 건축법,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항들이 책에도 나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할 시군구청에서 건축 담당 부서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는데, 자,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건축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죠.
또 노인복지 담당 부서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건축이 될 수 있는 곳인가 협의해서 여러 조건을 붙여 건축을 허가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 자, 이제 모집할 수 있는 시기도 어떻게 되는가 이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책을 한번 참고해 한번 하시고요. 또 만약에 내가 내 땅 소유가 아니고 다른 시설을 다른 사람의 소유의 땅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 이런 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서류도 필요하다. 자, 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30명 미만 시설과 30명 미만 이상의 시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106페이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30명 미만과 이상의 시설들을 이렇게 갖춰야 된다. 자, 그래서 건축을 하실 때도 여유있게 하세요. 여유있게 하셔가지고, 혹시 인원이 초과되면은 바로, 인력만 투입하면은 시설 건축은 돌아갈 수 있게끔 여유있게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기준은요,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그 시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은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여기는 명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보면은요,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편의시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노이자 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설 건축비를 많이 들게 하나, 또 하나 요건은 경사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는요, 되도록이면 노인시설은 단층으로 지려고 하세요. 2층으로 지시면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엘리베이터 설치고 뭐들 바에는 단층이 다 저 여유있게 더 지는 게 낫지 않는가. 또 단층에 있을 경우는 소방법도 저촉을 또 이렇게 완화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2층보다는 단층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 경사도 설치할 2층 경우는 12대 1이라는 것은요, 1m 높이가 1m잖아요. 그럼 12m의 길이를 해서 경사를 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2m다 하면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24m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경사를 둬야만이 허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부대 비용을 줄이려면 부지가 넓은 곳에서는 단층의 복지시설 모델을 구상해 보는 것도 좋다. 자, 가장 취약한 점은요, 접근이 어디가 문제냐면 화재가 발생할 때 노인이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 작년에 보세요. 부산에서 어디 요양시설에 화재 나가지고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려움 많이 겪었죠. 빨리 접근해서 노인분들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자, 이런 대책의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2층, 3층 혹시 이런 것들 앞으로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들어보시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들어보시죠? 네. 자, 여기는요, 건강하신 분이 간 시설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중간에다가 요양만 붙이면은,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만 붙이면은, 요양 등급 대상에 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 이건 구인 미만 시설인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납니다. 서울 경기 쪽으로는 지금 많이 생겨나고, 부산 쪽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문제는 아파트에서도 허가가 납니다. 이건 시설 기준에 대해서 조금 미달이 돼도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파트 20층에다가 노인 공동 생활가정을 하시는데 이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그 동네에 똑같은 지역 주민들 나중에 반대 안 해요? 계속 이사가라고 종용된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파트에서 노인 공동 생활가정 하실 분들은 단층을 택하라. 아시겠어요? 단층을 택하세요. 하는 게 좋다. 또 아동그룹홈이라고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 2층, 3층, 뭐 5층이 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뛰어안내요. 그러니까 소음이 서로 친구 간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 문제도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시설 쪽은 아동시설이 됐든 노인 그룹홈이 됐든 또 가정 어린이 됐든 간에 1층을 택하라. 1층.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쪽은 많이 뜰 계산이다. 자, 이제 가강선 차선 설치 문제. 자, 이런 것도 변속차로 개설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구입문들은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자, 어떤 분들은 기존에 있던 도로가 있다 해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합니다. 하면은요, 자, 시군에서는
건축의 도로교통과의 담당 부서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갖고 오라고 하는데 지임로에서 만약에 문제가 빚어지면요 안에 좋은 땅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지임로가 자기 땅이 소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 맹지나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 자 환경법 아까 정화조 이런 것도 더 증설계획까지 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난방에 대한 고민 저는 약 한 120평 정도를 아까 저 헛소름은 그 보일러를 가지고 현재 돌리고 있더라. 자 그러잖아. 여러분들 폐자재는 지천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한 돈씩면 여러분 농촌에서는 가능해. 근데 저도요 가끔 그냥 머리다가 모자 둘러쓰고 수건들을 쓰고 나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보급이 안 될 때는 저희 안 씻고 저희 직접 현장으로 가서 주소로 갑니다. 근데 그것만 주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 가끔 제자들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꾀가 나서 현장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밤에 어둑어둑 할 때 밤에 왔으면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무도 없을 때 밤에 가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 40차 정도 1톤차로 한 40차 정도 해놨더니 엄청나게 뜨거워요. 보니까 저는 뜨거워서 못 자겠어 방에. 근데 할머니들은 그 시원하게 좋다고 그래요. 찜질방입니다. 어찌는 보니까 온도계가 30도까지 올라가 있어. 과연 여러분들 기름이나 가스를 떼가서 30도 여러분들 상상하면 우리 노인분들 내복입 보이는 분들 없어. 이불도에 보면은요 여름 이불 덮고 자요. 따수니까 방이 그렇게 따수요. 자원대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자 여러분들이 또 아까 건축일 하신 분들로 좋게 잘 이런 그 인적자원 잘만 맺어주시면 이분들이 좋은 일 하신다고 나 한번 시도해 줘요. 한옥 같은 인테리어 하신 분들 보면 그 집게차 있죠? 집게차로 큰 차 한 차씩 시도해 줘요. 여러분. 이런 자원들이 농촌에 많이 있다. 도시에서 꿈꿀 수 없는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다. 자, 또 이것은 뭐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노인분들이 바로 응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차시설, 이런 주차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입주 노인 4명 한 대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 이런 주차장도 미래에 혹시나 법규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더 큰 시설과 또 다른 유형의 시설을 운영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이런 주차장도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비싼 건축해놓고 다시 부수고 주차장 낼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전문가들한테 잘 의논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발품 발휘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전화로 해서 그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좋은 정보가 안 나옵니다. 저도 수십 건의 전화들이 와. 어떻게 했느냐 전화와. 근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고. 근데 발품 발휘 안 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요, 전국에 내놓은 데다 찾아야 합니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 나오고 뭐 있으면 메모해놨다가 쉬는 날 꼭 찾아갑니다. 전국 안 돌아본 데가 없어요. 그게 자원이 되고 또 그게 오늘날 여러분한테 강의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더라. 근데 여러분들 안 움직여. 뭐냐? 좋은 요양시설 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나 뺏겨갖고 옆에다 요양시설 하나 설립하려고 그런 분이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럴 정신이면은 새로운 것도 한번 찾아보라 이거야. 왜 못 찾냐 왜? 아마 5년, 10년 후면 엄청나게 바꾸질 겁니다. 그것도 변화될 겁니다. 좋잖아요. 기존 시설, 노인 요양시설들 과거사에 얼마나 고생해갖고 지금까지 일고 났어요. 그러잖아요. 그분들 진짜 뜻있게 모든 거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보수와 열악 환경에서 해놨는데 그 옆에다 갖다 크게 건축해놓고 우리가 더 전문시설이라고. 뭐가 전문시설이야? 간호사가 간호 공부도 않고 사회복지사가 뭔 전문이야. 간호인력 몇 명 더 나고 우리가 전문 요양원이라고. 그렇게 하면 더 잘 돼?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서 그 모델은 그대로 가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모델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모델은. 그 저같이 똑같이 나무 주사가 나무 때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답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설도 그냥 이제 요양시설, 요양터로 가고 양로시설에서는 양로시설의 노인분들이 어떤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라 이거야. 단지 건물만 지어놓고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만 있다 해서 그걸 하려고 것이 아니라 그런 노인분들이 충분히 휴식공간이나 이런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라 이거야. 그래서 보행로에다가 이렇게 노인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 놓고 참 거기서 한번 지내보고 싶다. 여러분들 가끔 여행이다 보면 저기서 하룻밤 자고 싶다 하는 그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 이거야. 자, 또 아닌 말을 이렇게 만들면 누구 거야? 법인시설은, 법인시설 원장님들 많이 계신다면 법인시설은 어떻습니까?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개인시설은 개인 투자한 것은 어떻습니까? 아닌 말로 내가 노인 묵지 않고 나 청소 쪽이나 다른 거 먹고 싶다고 손 탈탈 털으면 6,000평 어디로 가? 내 거야. 근데 정부에서 내가 지금 저도 그러지만 옛날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몇 억씩 받아가지고 뭣도고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했어요 저. 할지도 모르고. 근데 그 방향으로 또 그 방향으로 발전하게끔 놔두고 내가 자원을 받아오면 그분이 다른 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이 못 온다는 얘기야.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쪽으로 발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자는 얘기야.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탈탈 털고 가면 어때? 자, 이렇게 입지 조건 잘 만들면 전원주택지로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왜 그걸 모르냐고요. 이은기 스님이 더 자세히 가르쳐주라고 하는데 더 많이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또 그것만 뺏기려니까 안 가르쳐줘.